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중진입니다. 단일화 협의 중단 사태에 대해서요, 문재인 후보까지 나서서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섭섭함을 토로하면서요, 좀 단일화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2002년에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이게 네, 지금 이철 의원 나와 계시는데 이분한테 이것도 정확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랑 얼마나 똑같은가. 문재인 캠프 선대위원장단이 총사퇴를 표명해서 지금 문 후보가 또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 제 식구 달래라, 또 멀어져가는 안 후보 마음 잡으라. 네, 두 손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안철수 펀드, 문재인 펀드 호응에 자극을 받은 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박근혜 펀드를 곧 출시합니다. 서민들 이 쌈짓돈 공략하기 전에요, 미리미리 좀 새 후보님들 국민을 제일 먼저 생각해 주셔야 한 푼 한 푼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야권 후보 단일화. 그런데 뚜둥.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불편하게 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고, 문 후보께서 직접 단일화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할 때입니다. 문철수는 계속 밀당만 하고 있다. 헐. 2002년 노무현 정몽준의 단일화로 노무현은 대통령이 됐다. 우와. 당시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협상 단장을 맡았던 이철 전 민주당 의원을 만나 문철수의 단일화 밀당을 너무나마 본다. 2002년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협상 단장이셨죠. 이철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단일화 얘기하기 전에요, 최근에 막 인혁단 사건 발언, 박근혜 후보의 발언 가지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인혁당 사건과 관련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민청학년. 네. 네, 거기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만 압니다, 제가. 민청학년 사건으로 인하여 인혁당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2차 인혁당. 그러니까 결국 사형 언도를 받아 사형이 집행된 거는 2차 인혁당 사건이니까. 네. 그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1974년도 네. 유신이 선포된 지 2년 후에 네. 소위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하는 게 발생됐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민청학년? 전국의 학생들이 네. 모두 연계해서 네. 반유신 데모를 하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네. 뭐 제가 상당히 역할을 했는데요. 그때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습니까? 총학생회장은 아니고 그 당시에 총학생회를 만드는 그런 뭐 역할을 하는, 네. 소위 그 학생운동의 어떤 선두 그룹에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 각 대학을 연결해서 반유신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네. 그게 물론 미리 다 알려졌습니다. 네. 알려졌지만 우리는 그걸 밀어붙였고, 네. 결국은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 그 당시에 구속된 학생들이 1024명이라고 발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네. 많은 학생들이 구속됐는데, 유신 정권이 학생들이 유신을 반대하기 위해서 골기했다 하고 발표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네. 엉뚱한 인혁당이라고 하는 분들을 갖다 붙였습니다. 저희 배후에. 소위 수괴인 이철 배후에 인혁당이라는 이런 불순분자가 네. 있다. 북한의 북괴의 지령을 받은 이런 불순분자가 있다 하고 발표를 했는데, 네. 인민혁명당. 예, 인민혁명당. 소위 네. 그 1964년도에도 한번 우려 먹었어요. 네, 우려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럴 때는 재미를 봤다고 생각했던지, 네. 74년도에 다시 학생들의 배후 조직으로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 주요한 인물들을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 분은 좀 늙은 학생이었어요. 네. 근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대구 여정남 씨라고, 네. 나이는 저희들보다 조금 많았지만 같이 학교를 다니니까 네. 지방대학의 대표, 그 지역의 대표로 우리는 쭉 같이 접촉을 했고, 또 광주의 대표도 있었고 전국 각 지역의 대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자, 저 수배, 학생들을- 긴급 수배 명단 지금 금방 사진이 넘었는데요. 예. 야,
유인태 씨도 나오고요. 예. 그죠? 많은 분들이. 야, 이철 씨. 지금 저 웃는 얼굴이 우리 이철, 야, 잘생기셨네요. 아이고. 야. 이해찬 전 총리도 거기에 관계됐고요. 네. 많은 분들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생겼네요. 저렇게 사형선고 받고 저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근데, 네. 사실은 네. 거의 대부분의 뭐 전혀 아는 분이 없었고. 네, 저 신문 보십시오. 예. 보십니까? 지금 보이십니까? 그럴 때, 예. 피의자 인적사, 예. 상금 뭐 이렇게 있고 그러네요. 예. 현상금이 그 당시에 집 한 10채 값을 붙였습니다. 아, 도망 다니실 때. 예. 예. 근데 아무튼 엄청난 수배를 했고 엄청나게 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정부에서. 그러면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되신 분들은 간단히 얘기해서 저는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민청학년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 결국은 우리 이철 의원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해도 되겠네요. 뭐 제가 n분의 1은 되네. 결과적으로 볼 땐 뭐 결과적으로 책임이- n분의 1의 책임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다행히도 그분들이 그 다음에 처형됐는데 다행히도 최근 와서 네. 2007년도에 이제 그분들이 전혀 무죄다 네. 한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형사 보상과 네. 민사 배상을 받았습니다만도 네. 뭐 어떤 후보는 네. 아직도 그런 사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좀 뭐 반국가적 네. 그런 판결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판결도 있다. 따로 있는 거 아니냐, 두 가지가 다 유효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그런 말을 파악을- 처음에 했다가 지금은 이제 사과를 공식으로 했지요. 네. 저는 사실은 그게 네. 완벽한 상황 같지는 않습니다. 그 목적은 국가 안보나 경제 발전이나 이런 목적은 좋은 것이었는데 네. 과정이 잘 못됐다는 식으로 네. 그런 의미를 내포한 사과였기 때문에 저는 그건 참 아직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파악을 뭔가 못 하시고 찝찝하다 그런 면이 있다 이거죠. 예, 그런 예. 걸 보고 그러니까 민청학년 사건의 배우로 우려먹으려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해놨고요. 예. 솔직히 얘기해서 그 배우들은 민청학년의 핵심 인물이었는데 우리 이철 의원이 그분들은 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분들을 배우라고 하니까 형무소 가서 처음 네, 만났죠. 고문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누구든지. 그러면은 배우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고문을 못 이기고 그냥 저 사람들 배우 맞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은 저희들은 워낙 관계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수사나 공소장에는 허지부지 애매하게 표현을 했고 아. 그걸 가지고 이제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그분들 8분을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나중에 1년 후에 집행을 했고 저희들은 나중에 감형을 해서 네.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출감을 했습니다. 네, 그럼 학생 때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 사형 집행이 됐다고 할 때,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전혀 엉뚱한 일 때문에 돌아가신 저희들 때문에 거기 선생님도 있고요, 보니까. 예 그죠?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식으로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죠. 예 많이 계셨고요. 자기 사업하시는 분도 계셨고 네. 농업에 종사하는 분도 네. 계시고 저희들은 전혀 뭐 모르던 분입니다. 저희들하고 관계되는 분도 아니니까요. 결국은 민청학년 때문에 인혁당 그 사형 언도를 받으신 그 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민척학년 사건 물론 거기에 억지로 연결을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 당연하죠. 그거는 예. 당연한 건데 전혀 죄 없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가족들한테 국회의원 되시고 좀 이렇게 그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아니면 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좀 노력하시고 그 당시 그러니까 민청학년들의 진짜 그 주범들 민청학년 그 중에 한 분이시죠. 네. 핵심 인물들은 그 이후에 감경을 받고 해서 어찌됐든 민주화 시대를 맞아서 또 잘 되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그 전 총리 지금 이해찬 당대표 민주당 네. 당대표 그분도 그분의 한 분이고 네, 유인태 전 정무수석 유인태 네.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강창일 의원, 네. 이하경 의원 다 강창일 의원. 예. 예, 이분들도 다 국회의원 다셨는데 네. 그럼 민청학년의 핵심 인물들이요. 그 나로 인하여 애꿎게 아무 죄 없이 돌아가신 인혁당 그분들의
생계라든가 그분들의 명예보상을 위해서 최소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은 별 역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늘 함께 했고 또 민사 배상을 받을 때도 그 소송 과정에 저희들이 마음으로는 늘 함께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다 하지 못한 건 있습니다만도 지금도 아직 늘 함께 있는 그런 꼴입니다. 그 당시 민청학년 사건으로 사형 선고 무기징역 받았던 지금 말하신 뭐 유인태 의원이나 이해찬 총리나 당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어떤 모임은 좀 주기적으로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모임은 하고 있고. 당을 떠나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같이 목숨을 한번 잃을 뻔했던 분들 아닙니까, 전부 다? 네. 네. 늘 뭐, 뜻을 나누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특히 요즘 같이 어려울 때는 후보 단일화 문제나 이런 것도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 매달 한 번씩 뵙고요. 뭐, 부정기죠. 요즘 네, 같은 경우는 부정기죠. 거의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혁당 사건 이런 발언 나오고 막 나올 때, 박근혜 후보의 발언 나올 때, 그 민청학년의 그 당시 핵심 인사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말한 대로 조금, 야,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으셨겠네, 많이.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 놀라운 이야기였죠. 몰라도 저렇게 모르실 수가 있나. 네. 전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네. 과거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고 계시구나 하고 청와대 또 안에만 계셨고 그랬으니까 잘 또 모를 수도 있죠. 유신 시대 뭐 거의 대부분을 네. 청와대 뭐 영무인 역할을 하셨으니까 네.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걸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자녀분들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녀분이 아버지를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를걸요. 모르는 부분도 네. 많겠죠. 저도 자녀들이 있는데 네. 저를 잘 모를 거예요. 네. 잘은 몰라도. 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또 대통령 후보시고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은 악연이었죠. 유신 시절. 그런데 그분 아드님이 있습니다. 박지만 씨. 네. 박지만 씨가 좀 안 좋은 일로요. 그죠? 마약 혐의 이런 걸로 투옥됐을 때 이분 살려달라고 탄원서는 왜 내셨습니까? 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도 박지만 씨나 박근혜 씨나 뭐 아드님, 따님들이 모두가 저희들과 같이 정반대 입장에 있지만도 똑같이 시대의 피해자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네. 잘 사시기를 기대했고, 근데 뜻하지 않게 그런 일을 겪으니까, 그거는 본인의 책임보다는 상황의 어떤 책임이 크다 하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네. 탄원서 본인이 내고 또, 만나고 했습니다. 엄청 괴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아버지들 잃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면 박근혜 후보부터 시작해서 박근영 씨, 박지만 씨, 전부 어떤 불우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네. 어려운 환경에서 견디셨죠. 네. 왜냐면 부모님을 그렇게 잃어버리면요. 얼마나 진짜 애통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자식된 입장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고난을 겪고, 또 그걸 견디고, 네. 훌륭하게 성장하는 건 좋습니다만도, 공적인 역할하고는 좀 네.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적인 역할. 네. 네. 알겠습니다. 다 무슨 말인지 말뜻을 다 이해하시겠죠.